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김세호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 또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익한 강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사실은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화면입니다. 오프라인 때는 제가 1분 1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우리 대표님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이제 옆에 분들이 너무 불쾌할 정도로 이기적이면 안 되겠죠. 오늘 이기적이라는 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 시간 혹시나 질문이 올라오면 한 5분 또는 10분 정도 질문을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가 제일 재미없잖아요. 저는 직업 직장을 한 100번 정도 바꿨고요. 사실은 더 바꾼 것 같은데요. 창업은 그 중에 한 3분의 1? 이 업계에서는 투자를 해보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고 정부 창업 지원 기관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제가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투자는 당연히 받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표님들께서 한 2, 3년 뒤에 크게 잘 됐다 그러면 좀 되게 좋은 얘기인데 크게 잘 되진 않고 그냥 적당히 나쁘지 않다 이러면 아마 그게 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우리 대표님들과 오늘 최대한 유익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면요. 편집을 하다가 조금 깨졌는데요. 모 공공기관에서 우리 대표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인큐베이팅, 즉 창업 보육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요.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께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자, 창업 지원 기관에서는요, 보통 성장 단계별로 초기,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제 거길 조금 지나서 서바이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시장 진입 단계, 막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단계, 그 다음에 스케일업 단계. 최근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K-유니콘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이런 정도의 형태로 단계, 스테이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표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대표님들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때는 비슷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유형들의 분들을 만날 건데, 그러다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맞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또는 그 상황에 적절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자, 멘토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보셨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다 보면 강사도 그렇고요. 지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어느 구간에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표가 되게 적절합니다. 대기업을 다니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스케일업 단계나 서바이브 단계 이 영역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창업 교육이나 기업가 정신 또는 초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멘토분들과 또는 강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분을 좀 해보면요. 초기 단계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가는 당연히 기업가 정신과 팀빌딩이 될 겁니다. 내가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마인드를 지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역량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역량이 모자라는 경우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는 그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갖추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무엇을에 대해서는 보통은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인데요. 이걸 찾아가는 과정은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도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실패한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안 되는 아이디어들은 또는 안 되는 아이템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으면 되는데요. 보통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재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라고 잘못 조사하거나 잘못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인데 어떻게는 기획인데 창업의 개요라고 써놨습니다. 창업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창업을 하기 위한 되게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 백조가 유유히 또는 아름답게 고고하게 떠 있을 때 발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발이 왔다 갔다 하죠. 오늘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자가 창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 절차들이나 그 외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요건들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개요, 즉 창업의 행정적 요건이나 기타 행정 상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외에 고객 분석, 뭐 시장 환경 조사, 비즈니스 모델, 기타 등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즘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로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빠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기획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기획이라고 전체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 형태고요. 조금 나눠서 자 이제 우리 서바이브 단계, 시장 진출 단계에서는 역량이 크게 본원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나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뭐 다른 책이나 다른 곳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해보고 그동안 많은 창업자들과 호흡한 결과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본원 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원 활동은 본원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활동과 지원을 하는 활동 이렇게 두 개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 보면 내가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 일련의 활동, 직장 생활이라고 하죠. 그것들은 이제 본원 활동이고요. 그러고 나면 퇴근해서 여가 생활도 갖고 또 더 나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것, 그 전반적인 걸 지원 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본원 활동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기획, 생산, 판매입니다. 기획을 해야 생산을 할 수 있고 생산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획, 생산, 판매라는 이런 순서대로의 활동이 본원 활동, 즉 돈을 버는 활동이고요. 지원 활동에는 자금 조달과 관리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할 활동이고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인사, 노무, 법무, 세무재무, 회계, 특허, 지식재산.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이 전반적인 인사, 노무에 경영지원, 즉 관리에 관련된 강의들이 충분히 많이 훌륭한 분들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구분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혁신이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강의나 멘토링을 하실 때 많은 기준점으로 삼으셔도 되고요. 특히나 뭐 이번 강의 때도 지금 우리 강사님들께서 어느 분야를 강의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판단할 때 쓰실 만한 이제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이정희 대표께서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스타트업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장사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사업은 함께 성장한다? 뭐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스타트업은 함께 성장하는데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에 관련해서는 요 밑에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계별로 뭐 1, 2, 3, 4단계가 있는데 위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요 끝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마 더 괜찮은 자동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면 정말 많이 제가 양보하면 날개 달린 자동차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바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자, 밑에 걸 보면요. 여기야말로 이제 정말 날개 달린 자동차, 그 다음에 우주선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뒤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2에 더하기로만 쭉 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곱하기, 제곱으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그 성장성 또는 그 결과치가 정말 혁신인, 결과치가 예측한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물을 낼 때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데요. 이 숙제가 무엇이냐? 이 숙제는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목에는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스타트업에게 없는 네 가지 이렇게 썼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없는 네 가지라고 하니까 어느 분께서 스타트업은 싸가지가 없어서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또는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스타트업은 이런 네 가지가 없어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네 가지 없는 건 되게 힘든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처음에 대표님과 그 다음에 코파운더 한두 분, 보통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 역량 또는 내재적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할 때 뭐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고객이 일단 없어요. 고객이 없고 나선 또 상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화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고객 상품 없으니까 팔 게 없어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없어요. 보통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보통은 모자라는데 그것도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모자란다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을 하실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다 없어요. 그냥 좀 모자란다가 아니라 그냥 다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알고 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보통은 사람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돈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끌고 오거나 그러면서 내재적 역량을 가지고 사업화 역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돈과 사람 중에 누가 먼저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초기 창업 때는요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대표님 자신이세요. 대표님께서 투자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내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뭐 캐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잠깐 요거는 아마 뒤에서 다 얘기하실 겁니다. 요 캐즘에 대해서 뭐 혁신적 수용자, 성각 수요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아마 거의 마지막 시간에 김건영 팀장님이나 방승혜 본부장님께서 투자와 관련돼서 사례 얘기하시면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미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투자와 정책 자금이 있는데요. 이 둘 중에서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투자에 관련된 시간이 2시간 정도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 과정에서 3시간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책 자금에 관련해서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 정책 자금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도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리저리 좀 많이 빠져볼 거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요건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정부 지원 사업의 기획 예전에는 그냥 노래 잘 부르면 뭐 가수로 데뷔하고 뭐 성공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이었겠지. 근데 어느 순간이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가 소위 이제 JYP나 YJ 이 3대 메이저 기획사죠. 지금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해서 뭔가 그 원래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태워서 기획을 하죠. 그게 이제 연예 기획사라고 하는데 창업 쪽에서도 창업 기획사, 즉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통 이제 R&D도 기획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존의 어떤 기대되는 성과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성과들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강의를 이제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또는 여기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빅인메이트 같은 회사들도 이제 그런 기획을 하는 회사들이거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과 협업을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진행하는 강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음식의 공통점은 뭐 이런 좀 약간 하나만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이 표는 제가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금 조달의 개요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자금의 개요라고 좀 표현을 해보면요. 자,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공은 말 그대로 공공입니다. 정부 쪽의 자금이에요. 민간 쪽은 뭐 공공이 아닌 곳은 다 민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집행 주체, 그러니까 누구 돈이냐에 따라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총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부채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자본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쉽죠? 재무제표를 가지고 나눠봤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자본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공공의 부채와 민간의 부채, 그 다음에 공공의 자본과 민간의 자본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생깁니다. 자,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생기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공공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자, 그럼 보세요. 부채는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공공에서도 갚아야 되는 돈이 있고 민간에서도 갚아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 영역은요. 민간 먼저 하면 민간은 안 갚아도 되는데 대신에 지분을 줘야 돼요. 이게 투자라고 보통 표현하죠. 근데 공공에서는 투자 영역도 있지만 갚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위에 융자 쪽에서도요. 금리가 너무너무 낮거나 또는 성공불융자라는 건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 그 다음에 요즘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19년부터 보증인 제도,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들께서 청년 창업자들께서 융자를 냈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수행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한 경우를 성실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작년부터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주변에 계시는 것 같아요. 창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창업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라서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세금이 굉장히 값지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전제는 창업자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건 저는 굉장히 값지게 가치 있게 쓰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 이 두 가지 영역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오늘은 공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옆으로 빠져서 자금 조달의 개요에서 담보를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담보라는 건 채무 불이행 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을 때 못 갚으면 어떡할래?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이거를 맡길게, 저당 잡힐게. 보통 이건 저당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할 건 아니고요. 근데 빌려가서 못 갚을 때 어떻게 할 거니? 너 손해 보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손해 볼 필요는 없잖니? 라고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럼 이걸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담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담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목적이나 지향의 실현을 어김없도록 하는 보장, 믿음직한. 근데 돈에 관련해서는 이런 용어가 별로 적절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살펴보면 신용, 지식재산, 보증, 매출, 자산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담보의 종류입니다. 신용, 지식재산, 보증, 매출, 자산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많이, 더 쉽게 나옵니다. 빨리 나오는 거야. 처리 속도니까. 더 많이, 더 큰 돈이, 더 많은 돈이 더 쉽게, 크게 조건 없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작은 돈이 더 어렵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신용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날 믿고 달라 뭐 이런 건데요. 친구 간에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글쎄요, 저희 친구들 간에 뭐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뭐 100만 원 정도 좀 신용으로 빌려줄래? 너 나 믿고 내 얼굴 보고 한 100만 원 정도만 빌려줘. 그러면 아주 평소에 막 대차반처럼 살지 않는 경우에는 뭐 그냥 빌려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없는 셈 치지 뭐 이런 느낌? 그냥 줬다 이런 느낌? 그렇게 빌려줍니다. 이런 게 신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대 후반이 100만 원을 신용으로 빌려달라 그러면 아마 빌릴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신용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나 하나만 믿고 빌려줘. 그 다음이 이제 지식재산 또는 무형자산인데요. 특허 기반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특허 담보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식재산 또는 무형자산은 재무제표상에서 계속 기업을 원칙으로 계속 영업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쭉 앞으로도 영업을 할 거라는 걸 전제로 가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보다 이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이랬을 때 또는 뭐 차입을 했을 때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에 대해서 요 내용을 좀 기대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실 겁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보증인데 인보증과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썼어야 되는데요.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인보증은요, 아까 얘기한 대포이사 연대보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자, 부모 자식 지간에도 보증은 서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쓰는 게 이제 인보험 또는 연대보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증보험이라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니까요. 잘 사용해 보시면 되고, 요 매출도 내가 이제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해서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이게 입금이 되려면 물품 대금 또는 매출 채권을 내가 받으려면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뭐 한 그 절반 정도 되는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요. 매출 채권 내가 3개월 뒤에 받을 돈을 담보로 해서 한 절반쯤 되는 돈을 좀 빌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출 채권이고요. 실제로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매출 채권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금융보험 또는 뭐 금융대출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개념인데 이 자산은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크게 다루지 못할 텐데요. 나중에 회사가 굉장히 커지면 이런 제도를 아시면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고요. ROI나 EV, 에비타 같은 그 재무적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관리하실 때는 이런 사항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초기 창업자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조금만 아마 매출이 한 10억에서 20억만 가면은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부채를 일으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수익률이 얼마를 나고 그에 따라서 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걸 재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제가 첫째 장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이 72페이지인데요. 첫째 장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요 내용은요. 그냥 전반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창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보면 지금 제가 72페이지를 봤는데요. 요 72페이지는요. 자금 조달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 투자의 선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해본 바로는 이런 4가지의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라고 했는데요. 먼저 규정입니다. 당연히 요건이나 규정이 맞아야 되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내용, 형식, 발표. 요건, 자 분위기 파악하시고요. 내용, 그러면 요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형식,
자, 옷을 잘 갖춰 입으셔야 되고 발표 잘 하셔야 되죠. 이런 네 가지 요건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규정 요건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 투자 쪽도 뭐 유사합니다. 규정만 놓고 보면요. 보통 규정이나 요건만 놓고 보면 창업이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냐, 화면 보이시죠? 창업이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이제 우리가 R&D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있고 요 중간에 기술 사업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창업은요 사업성, 즉 수익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연구개발은 기술 개발의 필요성, 즉 내가 개발하려는 기술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는 개별 기술의 시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는 사업을 위해서 이런 기술을 활용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기술 플러스 사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술, 기술 플러스 사업 이런 세 가지 요건에 맞춘 내용들을 잘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을 가면 되는데 형식은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표는 뭐 말 그대로 발표를 하시면 돼요. 이 전체가 이제 평가인데요.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내용 좋고 형식 발표 다 잘 하시는데 자, 동네를 잘못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아이템을 들고 와서 사업성 평가를 해달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엔 당연히 떨어지겠죠. 반대로 사업 평가를 하는데 우리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또는 우리 기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떨어지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대표님들께서 사실은 분위기 파악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창업 지원 공고를 보시면요. 한글인데 못 읽겠어요. 영문은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정부의 창업 지원 기관 공고를 보시면요. 한글인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걸 많이 다뤄보셨다는 멘토분들께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막 여쭤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좀 답답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강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규정만 빼고요. 내용 없이 형식과 발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세요. 내용은 없는데 진짜 사업계획서 잘 쓰시고 발표도 잘 하세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기라고 해요. 내용은 없는데 그럴듯하게 막 발표만 잘 하세요. 근데 반대로 내용은 있는데 형식과 발표를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잘 못 쓰시고 발표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걸 신받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런 분을 보면 저희가 일단 투자부터 해요. 일단 투자부터 하는데 대표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저희가 우격다짐 형태로 막 투자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자, 어필을 해야 되겠죠. 서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들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 피치를 하시지만, IR 데모데이를 하시지만,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대표님들께 우리는 이런 성격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투자를 받으면서 같이 한번 커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정부 지원 사업 얘기를 하면서 왜 투자 얘기를 하냐면요. 2016년 이전까지는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과 투자 쪽, 엑셀러레이터 쪽은 완전히 따로 갔습니다. 완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엔젤 투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보다 엔젤 투자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2016년부터 민간의 공공지원 사업 운영을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시작했고요. 2018년 3월부터는 이제 창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PSST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VC 전문 투자사의 창업 투자사의 업체 선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거의 막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초기 창업자 선발 및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막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투자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짜 내용은 있는데 형식 발표를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신받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투자를 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 기관과 협업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서 형식과 발표를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과정 하에서 교육이라는 어떤 뭐라죠 프레임 프로세스 안에서 지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 사업 선정 및 뭐 이런 절차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 이제 밑에는 이제 투자 쪽에 단계별 시드 단계, 프리 A, A, B, C 뭐 이런 시리즈 단계가 있는데요. 팩터라고 표현하는데 요건들이죠. 처음에는 대표분의 역량, 그다음에 아이템의 시장성,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템의 성장성, 그다음에 구현 가능성. 처음에는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의외로 창업자분들이 제품을 구현을 못하고 문을 닫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3년 정도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안 해보셔가지고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전자제품들이 좀 그런 게 많은데요.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뭔가 막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증이 필요해요. 근데 인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건기식이라고 얘기해요.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건강보조식품일 때하고 의약외품일 때하고 굉장히 인증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한 끝발이라는 표현, 이게 속된 말로 한 끝발 차이인데요. 내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인증 차이가 되게 많은데 하다가 패키징을 해버리는 순간 그 뭔가 이제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잡으셔야 돼요. 프로덕트를 단순히 만든다가 아니라 그런 요건까지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대표의 역량은 팀의 역량으로 바뀌고요. 시장 진출까지가 이제 구현 가능성하고 묶여서 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안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진출하고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안착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경쟁자 대비 차별화 요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 팀은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시장 선도, 자 시장 진출했고 안착까지 했으면 시장을 선도해야 됩니다. 선도하다 못해 독과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 먹잖아요. 그러고 그게 끝났으면 이제 계속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야놀자라는 케이스인데요. 야놀자가 얼마 전에 거의 뭐 2조 가까이 투자를 받았죠. 2조를 넘게 받았나?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뭐 유니콘이죠. 아직 뭐 데카콘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놀자는요. 그냥 숙박 중개 어플리케이션 또는 숙박 중개 플랫폼이에요. 근데 실제 투자자들이 야놀자에 대해서 인식한 거는 또는 투자한 포인트는 테크예요. 기술 기업이라고요. 이게 왜 기술 기업일까? 다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SaaS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라는 표현이 맞을 건데요. 쉽게 한국말로 클라우드는 다 아시죠? 가상 공간, 가상 인터넷 공간인데요. 그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 회사예요. 산업이 확장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잠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뭐 크게 4종류의 사업 계획서 양식이 있어요. 요 서면 평가 또는 대면 평가 표함에서 이런 형식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나씩 나와요. 이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보시면요. 자금 지원. 자금 지원이 제일 이제 어쨌든 도움이 되시잖아요. 자금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 단계에선 교육과 멘토링, 보육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뒤에 단계에서는 사업화인데 사업화 지원이라는 건 뭐 되게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네트워크인데 뭐 글로벌 진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대표님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지원들은 어쨌든 대표님들께 되게 도움이 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딱 40분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 다음 시간에 다시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